그 숙련된 의사는 병원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명의 간호사들과 외도를 했다.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초기 의사들은 그녀가 독성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2년에 걸친 교묘한 살인 음모의 결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음모의 배우는 바로 그녀가 항상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흥미진진한 세부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9월 11일 병원에서 긴 하루를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온 추샤 오창은 아내 구수와 함께 평온한 저녁을 보내기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내가 매우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를 2잔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구수는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이상 증세를 본 추샤 오창은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장인인 구수룽 교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구수룽 교수는 이전에도 딸로부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구수룽 교수는 딸이 이미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해야 했습니다. 딸의 시신을 확인한 순간 구수룽 교수는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곧 그녀의 몸에 있는 이상한 멍 자국들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그는 즉시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구수의 피부에 남겨진 기이한 흔적들과 사망 직전 그녀가 겪었던 증상들은 구수룽 교수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 것은 사위 추샤 오창의 이상한 태도였습니다. 구수가 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이 알려진 이후 추샤 오창은 지나치게 침착하고 심지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법의학자는 구수의 체내에서 케타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케타민은 수술 중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이 체내에 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수룽 교수는 이 약물이 사망 전 아내에게 주입되었을 가능성을 깨닫고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그는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약물 기록, 의사들의 증언, 케타민과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추샤 오창이 구수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력한 용의자임을 밝혀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추샤 오창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샤 오창의 자백을 통해 경찰은 그가 아내를 살해한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의학 분야의 대학원생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추샤 오창은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맨손으로 미래를 개척한 인물로 더욱 존경받았습니다. 당시 추샤 오창의 지도교수는 소주 지역에서 저명한 과학자로 손꼽히는 구수룽 교수였습니다. 구수룽 교수는 추샤 오창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를 더욱 아끼며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는 추샤 오창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이 뛰어난 학생일 뿐만 아니라 연구에 성실하고 헌신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추샤 오창의 이런 품성은 구수룽 교수가 그의 미래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품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구수룽 교수에게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외동딸 구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수는 아직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추샤 오창과는 달리 구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며 돈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정 환경을 고려하면 추샤 오창과 구수는 분명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한쪽은 가난을 딛고 일어난 청년이고
다른 한쪽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귀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룽 교수와 그의 가족은 추샤오창의 재능과 인격을 보고 가정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는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추샤오창의 소박한 배경은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지닌 강한 의지가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구스룽 교수는 자신의 섬세한 계획 아래 추샤오창과 구수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약 1년 후 추샤오창과 구수는 결혼식을 올리며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의 이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점차 서로 다른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샤오창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반면 구수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온 정반대의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점차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점점 비극으로 변해갔습니다. 구수와 구스룽 교수는 추샤오창의 진정한 본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추샤오창을 성실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만 보았지만 그 외모 뒤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추샤오창은 때때로 그의 절약적인 생활 방식, 사교 모임에서의 어울리지 않는 행동, 또는 이웃 앞에서 갑작스럽게 내뱉는 말 등으로 자신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구수에게 있어서 그의 이런 모습은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졌지만 추샤오창은 그것이 자신의 자격지심과 무력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의 바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는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을 점점 줄어들게 했고 그로 인해 둘의 감정도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일하는 병원에서 추샤오창은 동료 간호사들과의 대화와 교감을 통해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몇몇 간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병원 내에서 여러 여성들과의 불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관계들은 곧 그의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추샤오창이 가족을 포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진정으로 위태롭게 만든 것은 장씨라는 한 여성 의사의 등장입니다. 장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으며 그녀는 단지 빼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으로 추샤오창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차례의 만남 이후 추샤오창과 장 의사 사이에는 빠르게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장 의사 역시 자신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코 이러한 위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 의사는 지속적으로 추샤오창에게 압박을 가하며 자신과의 새로운 삶을 위해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추샤오창은 두 여성 사이에서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 의사의 지속적인 재촉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인 구수와의 대화를 통해 이혼 문제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 의사의 끊임없는 요구와 구수와의 대립에 대한 두려움은 추샤오창을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추샤오창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 생활에서 항상 구수가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수는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반면 추샤오창은 자신의 낮은 신분과 장인의 높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단 한 번도 아내의 의견에 반대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장 의사의 계속된 설득은 추샤오창에게 이혼의 압박감을 더욱 키워주었고 결국 그는 이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구수는 남편 추샤오창을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었지만 자격지심은 이미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부부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다툼은 추샤 오창의 분노를 한계에 다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병원에 몰래 들어가 케타민을 훔쳤고 이를 통해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케타민은 강력한 부작용을 가진 마취제로 일부 불법 약물의 성분으로도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 심각한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샤 오창이 몰래 케타민을 섞어 넣은 오렌지 주스를 마신 구수는 종종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는 등 심각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수가 이상 증상을 느끼고 의사였던 남편에게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그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그녀의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추샤오 창은이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수의 음료에 지속적으로 케타민을 섞어 넣으며 그녀를 서서히 독살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지속적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점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완벽히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월 11일 추샤 오창은 더 이상 감정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그림자에서 살아가는 데 지친 그는 결단을 내렸고 그날 밤 아내의 음료에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양의 케타민을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 아내를 빠르게 제거하겠다는 목적을 품었습니다. 결국 과다한 케타민을 섭취한 구수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추샤 오창은 아내를 살해한 이유로 애인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구수와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장 의사와 자유롭게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샤 오창의 자백은 경찰과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진술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했으며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경찰은 추샤 오창의 설명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의도적으로 아내 구수를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범죄였습니다. 만약 그의 진술대로 단순히 이혼 후 애인장 의사와 함께 살고자 했다면 그는 더 평화롭고 온건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장 의사와의 자유로운 삶을 원했다는 동기 외에도 추샤 오창의 심리적, 정서적 복잡성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선택은 오랜 기간 억눌렸던 감정과 내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였으며 이는 단순히 자유를 얻으려는 욕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비극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구수의 음료에 약물을 섞어 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초기 동기는 자신을 구속하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장 의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샤 오창은 마지막으로 약물을 투입하던 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케타민을 섞어 넣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이러한 행동이 쉽게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아내를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목표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추샤 오창을 이렇게 잔인한 행동으로 몰고 간 진짜 원인은 깊이 뿌리박힌 열등감과 아내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아내와 장인, 그리고 그 가족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수년간의 억눌린 감정은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았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과 삶의 가치관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결국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와 재판을 거쳐 추샤 오창은 아내 구수를 독살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가족과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아내를 잃은 구수릉 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딸을 맡겼던 사위의 끔찍한 배신이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수릉 교수는 과거 추샤오창을 단순한 학생이 아닌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추샤오창의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과 노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도와주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추샤오창이 안정적인 직업과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수릉 교수는 추샤오창이 어떻게 자신과 가족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보살핌과 추샤오창에게 쏟아부은 기대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구수릉 교수는 자신이 추샤오창을 위해 했던 모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끼며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실망감과 배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구수릉 교수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어왔지만 이제 남은 것은 쓰라림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추샤오창은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었으며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자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치관, 삶의 관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의 조화는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갈등은 점점 쌓여가며 해결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의견 충돌조차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여 두 사람 간의 기존 유대를 서서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 생활 방식, 습관, 그리고 요구가 융합되는 과정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관점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단절은 끝없는 논쟁, 실망,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랑은 억압과 긴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번 사건은 부부간의 삶의 관점에서 조화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거나 작은 결정들조차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조화가 결여된 결혼 생활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갈등과 긴장을 목격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두 사람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침식시키고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갈등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고 풀리지 않는 얽힘으로 남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삶의 방식, 가치관, 그리고 관점의 유사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 약속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가기 위한 선택이며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사건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